주변 장치로요. 이제 뭐 이거 주변 장치는 뭐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장치라고 하면은 뭐 입력할 때 쓰는 마우스 키보드들이 있고 출력될 때 뭐 프린터나 아니면은 모니터라든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고요. 뭐 저장 장치는 뭐 저장 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저희가 USB라는 저장 장치도 뜨고 뭐 SD 카드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컴퓨터 우리가 OS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의 시스템 동작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클락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만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이제 기계어에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들이 왜 어셈블리가 이제 기계어를 이제 많이 뭐 집합해놨다고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셈블리어는 용어는 뭐 그런 용도로 썼겠죠. 뭐 기계어들의 집합 정도로 아마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이거는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적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컴퓨터에 이제 동작했을 때 이제 메모리가 명령어들이 어떻게 운행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컴퓨터 뭐 작업 순서인데 입력 장치로 정보를 입력받아 메모리 저장한다. 그리고 뭐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제어와 뭐 인출 연산 장치 처리한다.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딱 와닿진 않아요.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처리한 정보를 출력 장치 또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주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의 동작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명령어와 데이터겠죠. 어떤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 그러면 컴퓨터한테는 더하기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고요. 이게 명령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값을 알려줘야 했던 10 더하기 20은 30이다라는 이런 결과를 ALU가 내는 부분이 요걸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값들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값이고요. 명령어로는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입력 장치로 컴퓨터에 유입되는 정보, 그렇죠.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10이 그렇고 그 다음에 20이 그렇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 그리고 명령어는 산술 논리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프트도 있고 논리 연산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존재할 할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하겠죠. 동작을 명시적으로 하는 문장 뭐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 집합. 그래서 뭐 이 집합이라는 용어 때문에 아마 어셈블러라는 용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컴파일러 등을 통해서 1과 0의 기계어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전원으로 5V나 0V를 주는 거 1과 0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게서 이제 기계어는 사실상은 조금 이제 벗어난 거고 우리가 기계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가 기계어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최소한이 어셈블리어를 가지고 어셈블리어랑 기계어랑 1대1로 매칭이 된다 하니 그거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명령어의 기본 구조는 OP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랜드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부호와 피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명령부 앞에 이렇게 명령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피연산자가 하나 둘 하고 왜 여기가 이렇게 저는 n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조금 사실은 조금 퀘스천이긴 한데 이게 뭐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최신 기술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최신 기술을 또 여기에 도입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피연산자가 이제 3번에서 끝날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는 그냥 n이라고 책에서는 n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술 연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 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이라든지 사실은 여기 보수 멀텍스 뭐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예, 그렇게 존재하는 연산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라든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레지스터 정보 이런 것들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나 비슷한 건데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는 x와 b는 소스의 피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연산 보호는 더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목적지 피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거는 책에서 너무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 책의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PPT의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좀만 드리면 0번 주소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0, 1, 2, 3번 주소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라는 용어는 뭐냐면 그냥 일단은 주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 있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0 주소 메모리 0 주소 명령어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메인 메모리를 컨택하는 주소가 없는 메인 메모리를 컨택하는 메인 메모리를 컨택하는 주소 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명령어 구조를 0번 주소 명령어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소만 컨택하는 명령어가 있을 거고요. 두 개의 주소를 컨택하는 명령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주소를 컨택하는 명령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가 있냐면 만약에 어셈블리어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 내가 A, D, D 뭐 4, 5 썼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ADD 더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4랑 5를 더해서 어디다 저장해라? ACC 누상기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있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주소 번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 계산은 어디 가서 하냐? 바로 스택만으로도 구성. 스택은 뭐 나중에 또 한번 추가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택이라는 영역에 가가지고 더하기를 해가지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예, 그래서 스택이라는 어떤 구조에 가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반환하더라. 이게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0번 주소 명령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있을까요? 주소를 가진다, 뭐 레지스터를 가진다, 어떤 저장 공간을 가진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레지스터 1번과 숫자 5를 더해라. 레지스터 1번에는 어떤 값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얘는 결국은 주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매핑, 아까 앞에서 봤던 메모리 맵이라든지 메모리 매핑을 통해서 R1이라는 곳에 갈 겁니다. 그리고 R1이라는 곳에 가서 R1에 있는 값을, 만약에 R1에 있는 값이 10이라면 그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 값을 더해서 또 어디로 보내라? 누상기 ACC로 보내라. 요거로 하면 메모리를 접속하는 거는 하나인 거죠. 요게 솔직히 레지스터가 아니라 뭐 그냥 변수명일 수도 있어요. A라는 변수. 그러면 A라는 변수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가겠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거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명령어 당연히 뭐겠어요? 뭐 요거는 요렇게겠죠. ADD R1 그리고 A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번지수로 찾아가는 거, 얘는 레지스로 찾아가는 거, 그리고 더해서 어디로 저장해라? 여기로 저장해라. 저장할 때 그런 공간을 쓰는 건 스택에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저장을 할 겁니다. 사실 스택에 대해서 구조를 가지고 저장하는 건 자료 구조라는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뭐 자료 구조를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아마 언젠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애한테 들어가서 저장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ALU에 동시에 A라는 값과 R1에 있는 값들이 저장 와가지고 보내지면 누상기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주소 요거는 뭘까요? 네, 요것도 이렇게 쓰겠죠. ADD. 제가 사실은 명령어를 많이 모릅니다. 어셈블리에서 ADD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제가 이거 좀 잘못 쓴 것 중에 하나는 어셈블리어는 원래 다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소문자로 썼네요. 네. ADD는 대문자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R1, A, B 요거는 주소를 세 개를 접근합니다. 어떻게 세 개를 접근하냐면 B와 A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뭐 여긴 10이고 얘는 20이면 이거를 더해서 R1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는 거가 책에는 그냥
어 뭐 0번 주소 명령어랑 그 다음에 1번 주소 명령어, 2번 주소 명령어, 3번 주소 명령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연산자가 3개까지가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구조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이것처럼 보면 x랑 b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add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r1 그리고 a, b 요게 이제 3개까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피연산자가 n번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뭐 4번 주소. 근데 뭐 주소는 4번 주소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피연산자만 쭉쭉 늘어나고 그 대신 3번 주소가 거의 최고지 않을까. 뭐 우리가 이런 계산식을 코드에서 어셈블리와 이런 계산식을 해주진 않거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더하기가 있다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우리가 시언어를 이렇게 짰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 둘만 계산해서 뭐 어떤 레지스터에 넣든 아니면은 누상기에 넣든 이렇게 누상기에 넣고 다시 얘네 둘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연산자가 3개 이상 된다? 사실은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에서는 피연산자는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어쨌든 명령어가 제가 지금 ADD밖에 모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 수 있는데 명령어도 뭐 몇 회까지 될 겁니다. 이런 인텔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ARM이랑 구조에서 이제 뭐 이거는 좀 컴퓨터 구조적인 내용이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시머스 구조랑 리스크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명령어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시머스 구조로 따지면 그래도 한 몇 배까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명령어 이게 ADD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 이건 진짜 간단한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책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피연산자가 뭐 3개도 여긴 적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연산자, 요 피연산자만 얘는 이거 그다음에 어떤 메모리 주소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저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그냥 헬로 월드라는 코드에다가 폰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셈블리어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어셈블리어로 표현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폰문 하나만도 요만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F는 명령어가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의외로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어떤 서브 루틴 같은 걸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 주소 번지가 되게 이런 주소 번지로 적혀 있죠. 이 주소 번지로 띠라는 그 프린트F는 이 주소 번지로 띠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돼 있다. 이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2개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성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무브도 있고 점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폰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브랑 점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구성돼 있다. 네, 이건 제가 디버깅 한 거고요. 그래서 포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C 언어에서 포문 한 줄 이거 해서 디버깅하면 바로 열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어셈블리로 보면 되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의 스텝을 거친다. 그러면 아무리 컴퓨터가 빠르더라도 최소 클락은 어 여기 이 7번은 지나야겠죠. 그 대신 클락이 7번 더 많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지금 이 이후에 배우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라는 용어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직접 주소, 간접 주소라는 게 있는데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제가 그냥 여기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암시적 주소랑 그 다음에 즉시 주소랑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주소 방법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기 지금 요 오피 코드랑 그 다음에 오퍼랜드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오피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연산자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오피 코드고 그 다음에 이게 오피랜드죠.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때
즉시 연산이 제일 쉽거든요. 사실은 즉시 연산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피 연산자 얘가 4고 여기 뒤에 5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ADD 우리가 많이 보던 구조죠. ADD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디 갈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요 한 번 딱 들어와 있는 애들 가지고 요게 뭐 레지스터 있다 그러면 레지스터 있는 애들 가지고 4랑 5를 더하니까 엄청 빠르게 되겠죠. 피연산자의 값으로 피연산자 부가 값으로 사용한다. 정말 빠를 거예요. 그쵸? 피연산자의 부에 있는 애들이 값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네, 정말 빠르게 결과가 될 거예요. 근데 요 더하기는 아니고 얘는 스택 구조도 안 가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무브 뭐 5 요런 느낌이겠죠. 네, 요런 느낌이겠죠. 어디로 그냥 이동해라. 그런 거는 그냥 피연산자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겠죠. 그러면 암시적 주소에 스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얘도 좀 빠른 거예요. 아까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요 암시적 구조예요. 여기서 4랑 5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 스택에다가 넣어서 계산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스택에다 5 넣고 4 넣고 더하기 넣어서 이거 빼내면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저기도 들어간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암시적 주소랑 요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크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계산적으로라고 하는데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PC 카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계산에 의해서 주소 값이 변경되거나 어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경되는 애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PC 카운터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주소랑 간접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연산자의 위치에 명시적으로 직접 주소 또는 간접 주소로 나타내는 뭐 모드 비트가 있고요. 좀 어려워요. 모드 비트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거나 다음 명령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추가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주소는 피연산자의 데이터에 있는 레지스터나 메모리 주소를 지정.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읽어보고 다음 장 넘기면 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나 메모리 주소 정보가 지정. 그래서 좀 용어 여기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한 장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 사용의 예인데요. 모드 비트가 하나 존재합니다. 사실 모드 비트가 위치가 여기 존재하는데 뭐 다양한 분분합니다. 뭐 여기에도 모드 비트가 들어있는 데도 있고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모드 비트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모드 비트가 0이면 내가 연산부호 이게 101이 어떤 어셈블리어라 매핑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임의로 얘는 무브라고 할게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브라고 하면 내가 얘 피 연산자가 이게 여기 숫자가 9예요. 그쵸? 숫자가 9예요. 그러면 9번지에 있는 주소로 가서 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 요 데이터가 넘어가라 걸로 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데이터가 요 값이 지금 뭐 몇인지 모르죠. 여기에 만약 100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100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이 돼가지고 100번지로 뭐 이동 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점프라든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좀 안 맞는 게 사실 이런 명령어 비트 사이즈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요즘 연산 비트가 3 그리고 피연산자 비트가 6 모드 비트가 1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죠? 네 10이에요. 10비트짜리 컴퓨터는 없죠. 그러니까 10비트짜리가 명령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16비트 컴퓨터에 내 주소 메모리가 나 별로 없어가지고 10비트만으로 충분해라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 책 자체가 그냥 이거 최신 버전으로 지금 사실은 64비트도 사용하고 그쵸? 64비트도 쓰고 옛날 아니면 최소 32비트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작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호 비트는 뭐 한 5비트 정도. 그러니까 32개 정도의 명령어. 그쵸? 아니면 6비트 정도. 한 64개 명령어 정도를 가지고 있는 64개 명령어 가지고 있는 뭐 6비트 정도 가지고 그다음 피연산자는 6비트 나머지 그리고 모드 비트 빠지고더라도 나머지 비트를 다 피연산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좀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게 6비트로 해놨어요. 그래서 6비트라 그러면은 주소를 접근할 수 있는 게 64개밖에 안 돼요. 물론 직접 기준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기준으로 64개가 접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에 있는 이런 여기서부터 0부터 64번지까지 있는 거를 직접 주소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한 번만 접근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그래도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만약에 캐시가 있다면 여기서 캐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캐시라는 개념을 지금 빼고 있어요. 캐시라는 개념을 왜 빼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똑같은 일이지만 속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다 보니까 캐시는 이렇다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요것만 그래서 레지스터와 메모리만의 관계에서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캐시가 있었다면 만약 히트가 여기서 일어나면 캐시에서도 캐시에 있었다면 캐시에서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캐시에 있었다면 캐시에 히트가 일어났는데 물론 이 똑같은 데이터는 메모리에도 있다. 그 대신 캐시는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캐시에서 히트가 나거나 하면 그건 메모리에도 있는 데이터다. 대신 메모리까지 안 가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전송이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캐시를 너무 동떨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가는 그 메모리에서 캐시로 가는 동작들이 그렇게 뭐 상세하게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캐시는 그냥 있었다. 그 대신 메모리와 캐시는 동일선상에 놔둬도 된다. 어쨌든 레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히트가 됐어. 근데 얘랑 어차피 얘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 영역을 얘한테 던져주면서 얘가 이걸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동작을 해야겠죠. 이만큼을 던져주고 얘가 이걸 안 가지고 있다면 얘가 여기서도 찾고 여기서도 찾아서 여기 있네 넌 필요 없어 하고 끝내고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안 되겠죠. 여기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캐시는 동일선상에서 램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거를 요만큼을 여기랑 복사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네 여기서 캐시 여기서 히트가 났다 히트 안 나면 어쨌든 여기로 갈 거니까 그냥 가는 거고 원래 가는 길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알려줄 때는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메모리와의 관계만 알면 된다. 예, 그 사이에 그냥 캐시가 있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아 내가 지금 메모리랑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캐시에서 히트가 났다면 히트 나서 그건 더 빠르게 동작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피연산자 사이즈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64개밖에 못 써요. 그래서 직접 연결할 때 64개밖에 못 쓰니까 우리가 메모리는 사실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에서 여기 4기가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때 얘가 모드 비트가 1이면 요 한번 가서 붙는 애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애가 뭐 여기 이제 9번이겠죠. 여기 9번에 왔을 때 얘가 여기에 1000이 적혀 있는 거야. 1000번지. 여기 1000번지면 얘는 1000번지로 또 쭉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 표기된 게 얘는 10비트짜리니까 여기 전체가 10비트니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돼요. 10비트니까 뭐 좀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10비트면은 뭐 그래도 작은 값은 아니지만 1024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뭐 이건 진짜 옛날 것 같아요. 1024의 1024 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던 곳에 쓰던 이미지를 그냥 가져와서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고선 이런 거는 너무 옛날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비트짜리 메모리 맵을 가져온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도 뭐 16비트 정도 메모리 맵을 가져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좀 옛날 걸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얘는 6비트보다는 훨씬 클 수 있죠. 지금은 64비트를 저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연산보를 빼고도 연산보랑 뭐 이것저것 다 빼고도 메모리로만 써도 최소 뭐 한 40비트 이상은 메모리 번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주소 방식을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낮은 값이라든지 멀리 가지 않을 거면 직접 주소 방식을 많이 쓸 거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간접 주소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간접 주소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번지수를 주정하고 있죠. 여기 14번이라고. 근데 이것도 14번도 너무 재미없죠. 사실은 여기다 한 100번 정도로 써놓았어야 되는데 100번을 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14번을 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4번을 가서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쓰는 데이터다 라는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렇게 오면 이제 그냥 저거니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네, 모드 비트가 로 표현하는 게 있다면 모드 비트도 그걸 맞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이런 것들은 좀 틀린 부분이지 않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직접은 한 번만 가는 거 그리고 간접은 두 번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